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투자 보고서들을 좀 보면서요. 동남아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C 리미티드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2024년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무려 5배나 올랐는데, 그런데 또 2021년 최고점에는 아직 한창 못 미치는 좀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C 리미티드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 주목받았다가 아시다시피 이후에 시장 환경이 확 바뀌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네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이 회사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방향을 잘 틀어서 다시 성장세를 만들어냈는지 그 전략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걸 넘어서 오히려 위기를 통해 사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군요. 먼저 그 2024년 초 저점 대비 주가가 400% 상승, 그러니까 5배가 뛰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회복력인데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58%나 낮다. 이 갭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팬데믹 때는 그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 그리고 이코머스, 쇼피, 또 디지털 금융, 씨머니 이 세 사업부가 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를 확 밀어 올렸죠. 네, 그때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게임 이용 시간 줄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까지 이런 삼중고 뭐랄까 퍼펙트 스톰을 맞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프리파이어 매출 감소가 좀 뼈아팠죠. 그런 위기 앞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대응을 했나요? 정말 그야말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아주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네, 특히 쇼피에서 쓰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정말 대폭 삭감했고요. 반대로 판매자들에게 받는 수수료는 올리는 식으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용 줄이고 돈은 더 받고.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어서 2022년 4분기부터는 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오, 그리고 중요한 건 각 사업부가 이제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와. 근데 그렇게 비용 줄이고 수수료 올리면 이용자나 판매자들 불만이 좀 크지 않았을까요?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 그 최근 실적 숫자들이 궁금한데요. 자료 보니까 인상적이던데요. 네, 놀랍게도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그런 우려와는 달리 성장과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둘 다요? 네, 쇼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3%나 증가했고 말씀하신 그 EBITDA 기준,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제 사업 자체에서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연의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근에 머니로 이름을 바꾼 그 시머니 부문 매출은요, 무려 76.5%나 급증했습니다. 와, 76.5%. 게임 쪽 부활도 눈에 띄던데요. 가레나 예약액, 그러니까 부킹이 51.4% 증가했다고요? 네, 예약액이면 유저들이 나중에 쓸 게임 아이템 같은 걸 미리 결제한 금액이니까 이게 늘었다는 건 프리파이어 인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한때 분기 예약액이 5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7억 7,500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와, 그 애니메이션 콜라보 같은 신규 콘텐츠 투자가 제대로 먹혔나 보네요. 그렇죠. 프리파이어의 부활이 C 전체 실적 개선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뭐랄까 안티프레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티프레지어. 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피는 빠른 배송 시스템 구축하고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또 AI 기반 광고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광고 매출이 50%나 급증했어요. 동남아 최저가 플랫폼이라는 입지를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AI 광고 효율이 그렇게 좋았군요. 네. 그리고 씨머니. 지금의 머니는 단순히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쇼피에서 쌓인 그 방대한 구매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신용도를 평가하니까 부실률을 확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 플랫폼 내의 데이터 활용이 핵심이네요. 이게 플랫폼 기업의 진짜 무서운 점 같아요. 이제 외부 사업으로도 확장하고 있고요. 가레나는 말씀하신 대로 프리파이어의 에버그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넣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시가총액이 920억 달러, 주가 매출 비율 PSR은 5.4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60배. PE 한 60배면 솔직히 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어요. PER 60배면 시장 평균보다 확실히 높죠? 그렇죠. 하지만 시의 투자 포인트를 이런 단기 지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있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아주 역동적인 시장이거든요. 성장성이 높군요. 네. 그리고 C는 거기서 1일 사업자고요. 게다가 브라질 같은 아주 큰 신시장 개척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브라질 시장. 네. 또 과거에 철수했던 유럽이나 인도 시장에 다시 진출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보면 장기적인 복리 성장주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C 리미티드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헤쳐나오면서 오히려 사업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그 성장과 수익의 균형점을 찾아낸 모습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 기업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021년 고점 회복이 금방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C 리미티드는 위기 상황을 뚫고 나가면서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네. 여기도 당신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변화나 불확실성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안티프레질한 전략이 비단 이 C 리미티드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기업이나 어쩌면 당신의 커리어 또는 투자 전략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안티프레질 전략의 적용이라? 네, 변동성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말입니다.